네, 아홉수입니다. 대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되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과연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의 정세로 볼 때는, 한 달러 강세로 볼 때는 외국인들이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하기 힘든 환경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다면 이 환율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락 종목이 계속 우세했기 때문에 과연 이 뭐랄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이 부재한 속에서 과연 시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9%, 양시장 모두 한 1% 내외의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자, 그래서 JS권님께서 HPSP 질문하셨는데요. 자, HPSP는 오늘 많이 오르네요. 매각한다 하는 403870인데 이게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한다면요. 자, HPSP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해놨는데요. 네, 최대 주주가 사모투자 합자회사입니다. B입니다. B.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이 펀드가 기술지향 펀드 MIT 박사 출신이 다수다. 어쨌거나 이런 기술지향적인 데만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투자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조 이상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모투자 업계에서는 기록적인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요. 옛날에 풍산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라서 시장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고 과연 누가 인수할 것인가 얼마에 인수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사모펀드는 이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HPSP는 개인 대주주가 파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상장할 때부터 대주주가 사모펀드고 사모펀드란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파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HPSP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제도 그렇고요. 소부장 쪽에서 그리고 요즘 소부장들을 보면 조금 좀 흐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냄새가 납니다. 기자들이 요즘 기사 쓰는 거 보면 어제도 테스라든지 DI라든지 기사 쓰는 거 보면 요즘 기자님들 그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조금 나쁜 마음을 갖고 주식 사고 기사 내고 그럴싸하게 쓰면 주식이 요즘 기사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강하니까요. 조금 과장해서 네, MSG 좀 뿌려가지고 기사 쓰고 주가 오르고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보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흐름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네,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양심에 입각해서 잘 하리라 봅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은 개장 초반은 양식 어제도 이렇게 조금 주춤했다가부터 매도가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침 제 방송 마친 이후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부장 쪽에서 어제 어제 FST 같은 경우도 상당히 MSG를 뿌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흐름인데 고점에 잘못 잡으면 크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SNS가 신문 기사나 아니면 유명 유튜버가 떠들고 이래서 SNS 쫙 퍼지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주가가 쫙 붙으니까 네, 어쨌거나 우리 애청자님 곁에는 우리 하 대표가 있어서 우리는 기업 내용이나 그런 뉴스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잖아요.
우리도 심리를 이용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게 났을 때 우리가 근처에 가지 말자 이럴 필요는 없고, 네, 이런 재료는 상투 잡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네, 시장의 심리를 이용은 하되 여차하면 우리는 빨리 들고 나온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을 모르고 하고 있으면 이제 크게 손실을 보는 거죠. 자, HB 테크놀로지. 오, HB 테크놀로지 버티고 있군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그래도 소부장 쪽이 반도체 쪽에서 뭐가 기사가 나와도 시장이 반응하더라. IT 쪽은 네페스가 어제 대규모 수주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요. 어떤 네페스를 한번 저도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033640 오래간만에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기업 내용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작년 실적은 업데이트 안 했는데 제가 투자 대상 제외 이 회사가 상당히 좀 거시기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회사 레페스 라웨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페스 라웨가 왜 문제냐? 네페스보다는 네페스 라웨가 문제인데 요겁니다. PLB 패널 레벨 패키지.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웨이퍼 상의 패키지라는 게 이게 이제 TSMC 기술인데 삼성은 그보다 한 단계 들어서 우리는 패널 레벨 패키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패널이니까 네모잡이잖아요. 웨이퍼 동그랗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많아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패널 레벨 패키징 하는 게 램페스 라웨거든요. 자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이면 잠을 잡히게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네페스가. 왜냐하면 지급 보정도 많이 돼 있거든요. 지급 보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네페스 라웨의 정상화가 필요한데 패널 레벨 패키징이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삼성도 지금 잘 못 풀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런 기사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네, 철저히 단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길게 느긋하게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들고 있을 회사는 아니다. 자, 근데 뭐 어쨌거나 주주님들 계시니까 저 회사가 극복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주는 고만고만 하고요. 엔터도 고만고만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들 어제 조선주들이 좀 오늘 좀 조용하고 역시 방산주들이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마크는 오늘 좀 약한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기존의 대주주가 S메디였습니다. 기존의 대주주가 S메디인데 이제 다 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시를 보면 자, 이런 거 보이시죠? 개인에게 4,050원에 각각 20만 주씩 판 게 보입니다. 이게 4월 2일 날, 4월 4일 날. 그럼 뭐 이 들고 간 개인들이 달랑 다 팔아먹었겠죠. 네, 그때 팔아도 10% 이상 먹으니까. 그리고 팔고 이제 한 86만여 주 남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S메디가 뭐 이미 지분을 정리를 하고 회사를 넘겨준 입장이라서 지분을 들고 갈 이유가 없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시장에 나왔던지 나오고 있던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이런 긍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웅크리고 있는 이유는 그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고맙죠. 사실은 이런 기업 내용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네, 주가가 실컷 올라갈 때 안 나오고 초기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와주는 건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방산주만 오늘 돋보입니다. 다음에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뭐 테슬라 지금 상황, 테슬라 어제 리비안도 어제 한 9% 빠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미 연초부터 말씀드린 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전성시대다. 도요타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배경은 하이브리드고, 지금 현대차 기아도 하이브리드를 대폭 늘리겠다.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비중을 43%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기아차 대표님이 얘기를 했죠. 남양밀크님. 네. 그, 자, 보통 그 애널리티 리포트를 쓸 때 1X, 뭐 1Y, 1G, 그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디램의 미세화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은 한 16나노, 제가 알기로는 1A가 한 14나노,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B가 12나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화 기술의 어떤 그 미세화 정도? 그래서 기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발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HBM 3는 16나노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HBM 3E는 14나노. 앞으로 이제 HBM4 이런 거 나온다면 12나노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기술 발전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도 또 문제입니다. 건설이 참 우리 건설, 해외 건설 수주 중에 44%가 중동 지역이라서, 중동은 참, 우리 건설은 참 안 되네요. 국내도 작년에도 여러 사건, 사고들도 많고, 부동산 경기도 이제 문제가 있고 한데,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많이 빠지는데요. 효성중공업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할 거다. 왜냐면 효성중공업 여기 지능기업이라고요. 과거에 그 상장사인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에 하도 관심을 안 둬가지고 요즘은.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하다. 그래서 좀 그런 전망이 나왔고, 오늘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데, 네, 이런 쪽이야. 그동안 많이 묻다, 이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화장품들도 전반적으로 약하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들 바이오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보면 그나마 제가 보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나은 입장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엉망입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볼게요. 9시 14분입니다. 네, 외국인이 역시 오늘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시장 모두 뭐 딱히 구별해서 볼 필요 없이 양시장 모두 지금 일방적인 하락 양상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양시장에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환율은 좀 어떤가요?
자, 일본 니케이도 지금 1.5%, 일본 증시도 큰 폭 하락하고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죠. 일본도 지금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치니까. 그다음에 우리 환율, 오늘 환율은 1390원, 1390원까지 갔었네요. 자, 그래서 일본도 지금 1.5% 빠지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네요. 우리 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0.9% 빠지는데 역시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는 146대, 하락 종목이 695, 600개가 넘으면 엄청 많은 겁니다. 코스닥은 266대, 하락 종목 1243, 1200개가 넘는다는 것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역시 심리도 나쁘고 수급도 나쁘고 그 속에서 그나마 반도체, 방산 그런 일부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이런 좀 실적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 애청자님 기억하실 거는 제가 어제 데일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도 보면 될 집과 안 될 집, AI 시대적 흐름을 타는 종목과 중국에 치중해서 그런 걸 타지 못하는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지금 AI 흐름을 지금 선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애플 같은 건 타지 못하고 또 중국에 연연하다가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도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상하이에다가 공장을 지었을까? 인도에다가 지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제가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진핑이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 후에 사업 방향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그냥 마오쩌둥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오쩌둥.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개혁 개방해서 부진다오 같이 왔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가야 된다. 자기는 혁명 2세대다 주장하는 거라서 지금 테슬라는 아주 저는 전망도 어둡다고 봅니다. 여러 혁신적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워낙 구조적으로 지금 뭐가 상황이 꼬였다. 아주 고약하게 꼬였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도 되는 집들과 안 되는 집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AI의 수혜를 보는 HBM 등등 또 AI는 전기 먹는 한마라서 변압기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방산도 이 구조적 문제죠. 다음에 K컬처에 대한 화장품 식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매우 험악하고 약하지만 원래 우리 시장도 역시 될 집과 안 될 집이 명암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이 명 쪽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조사를 해서 저점을 노려보는 그런 좀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게 그런 수가 있잖아요. 올해 정도 좋고 내년은 모르겠다. 이런 실적이 있고 뿌리 깊게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죽을 일은 아니다. JM님 AP 시스템 AP 시스템은 제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오래된 거지만 옛날 거라도 한번 볼까요? AP 시스템 저도 이 종목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이제 265520 요즘은 하나씩 아무튼 아까 기자들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건데 그냥 회사만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레이저네요, 레이저. 그래서 제가 그 레이저 지금 최근에 필옵틱스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오 테크닉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도 코히런트 로부터 레이저 소스를 이것도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나 이오 테크닉스나 AP 시스템이나 좀 비슷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유리기판 어쩌고 저쩌고 요즘 하지 않습니까? 유리기판에 DGB, through glass beer,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거, 그 구멍은 레이저로 뚫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그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이 레이저 가지고 뭐 했냐 하면요, 레이저 어닐링, 이 반도체 어닐링하고 이 집 어닐링은 좀 다릅니다. 이 집 어닐링은 뭐냐면 비정질의 폴리실리콘을 정질로 레이저를 쫙 해가지고 엑시멀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게 아몰포스 실리콘을 갖다가 쫙 레이저를 쏘면 불규칙한 게 폴리실리콘으로 결정하는 이런 장비예요. 그래서 반도체 어닐링하고 이 OLED 어닐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OLED 장비 회사인데요. 그 다음에 자 봉지 엔캡슐, 그 다음에 이거 레이저 리프트 오프,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는 도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네, 그 폴리미드를 쭉 바른 다음에요, 좀 굳힌 다음에 여기 레이저를 쫙 쏘면 뚝 떨어집니다. 그 레이저 리프트 오프입니다.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비예요. 레이저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글쎄요, 이 회사가 레이저를 구멍 뚫게 뭐, 그래서 어쨌거나 이 회사는 레이저를 이런 용도로 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그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구멍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리들은요, 뭐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유리기판이 허황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초전도체 같이 허황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되 대신에 이거는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여차하면 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고 쭉 들고 가다가는 코피가 터질 수 있거든요. 요즘 필옵틱스 같은 종목이 좀 시끄럽죠. OLED 장비들은, 레이저를 다루는 장비들은 다 해당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필옵틱스가요, 볼까요?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 이런 거 환상에 빠져 고점에 이렇게 잡으면 단기에 엄청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우리 하 대표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뭐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닌데 근거는 있는 얘기인데 좀 먼 얘기기도 하고 또 좀 논리적 비약도 있고 과연 이 회사가 그 수혜를 볼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팔아버려야지, 그 파는 시점을 놓치면 크게 단기에 크게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다음에 이오테크니스도 최근에 유리기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움직였잖아요. 요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죠. 레이저는 원래 자르거나 구멍 뚫는 데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의 회사에 다 해당하는 얘기라서 꼭 특정 회사만 지금 뭐 수혜를 본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는 HBM 장비가 참 생각보다 이게 참 AI가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구나 느끼는 게, 이런 장비가 이렇게 빨리 지금 가시화될 줄은 몰랐죠. PC 본드가 이제 마이크론도 이걸 쓰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주식시장에 그 주식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 이 주가가 6만 원대도 야
이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나니까 마이크론도 이집하고 또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유리기판은.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죠? 한마디로 레이저를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 피롭틱스 똑같은 회사들입니다. 레이저 소스를 들여와서 얼마나 잘 컨트롤해서 그걸 사용하느냐, 그게 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소부장 쪽에 조금 플러스가 있고요. 방산이 오늘 좀 플러스고요. 그 외에 개별 실적주들, 개별 재료주들 조금씩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는 1%, 코스피는 1.5%,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일본 니케이는 1.6% 떨어지고 있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애청자님은 시장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구나 정확히 파악하셨고, 그렇다면 지금은 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달러 강세라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가 하루아침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화해할 일도 없고, 그렇다 보면 지금의 수급이나 이들이 구조적 문제라서 당분간 시장은 참 무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업황이 좀 원래는 명암이 분명한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명적으로 짜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산업을 접할 때 제일 좋은 게 공급자 시장이면 제일 좋겠죠. 대부분의 시장 수요자 시장이죠. 예를 들면 지금 못 모르는 사람들이 뜯을 때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 드렸죠. 양극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양극재 만드는 데가 LG화학도 만들죠. 삼성이 SDI도 양극재 많이 만듭니다. 삼성이 SDI도 만들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만들죠. 그 다음에 LNF 만들죠. 코스모 신소재 만들죠. 또 없나요? 포스코 표체엠 만들죠.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국내에만 벌써 6개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죠. 마진은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공급자 우위 시장은 또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HPSP 같은 회사, 네, 제가 고압 수소 원일링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뿐이잖아요. 또 한미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본도는 이 회사 독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한테서 이제 막 찾아오는 거죠. 장비 마이크론 같은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시어머니가 위에 몇 명이나 있느냐, 시어머니가 없느냐, 그게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도 만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풍산 지금 포탄 좀 주세요. 포탄이 예전에 100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 한 700만 한 발에 700만 원. 그것도 포탄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이것도 빨리 계약 안 하면 몇 년 후에 받을지도 모르죠. K2 전차도 마찬가지죠.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게 다 공급자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을 수밖에. 예를 들어 인포마크도 마찬가지예요. 그 탐지 거리가 13km. 드론을 먼저 먼 거리에서 탐지한 이번에 이스라엘이 별 피해가 없는 게 이란에서 날라오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충분히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빨리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야 빨리 뽀갤 준비도 하고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기술력을 갖추고 공급자 시장인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게 참 중요하다. 주식 투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과연 시장 구조가 어떤가? 네, 공급자들이 많아서 네,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인지 네, 그런 것도 앞으로 보시면서 기업을 보시면 훨씬 좀 찾기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필옵틱스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필옵틱스나 AP 시스템이나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데 각각 얼마나 기술력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레이저 소스를 가지고 다루는 회사가 한둘도 아니니까 실은 나중에 되고 보면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되고 보면. 지금은 근데 초기이기 때문에 항상 낙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료가 튀어나오면 주식시장 항상 먼저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부정적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은 항상 실컷 오르고 나서 가치화되고 나서 결국 주가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면요. 자꾸 이제 예를 드는데 인포마크 같은 걸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아까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와 어떤 화학적 결합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토리스 스퀘어 대표가 인포마크 대표가 되고 경영진을 딱 꿰찼기 때문에 인포마크 중심으로 뭔가 전개되겠구나. 그건 우리가 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접근 시각이 그렇습니다. 뭐 돼봐야 알지. 자, 됐을 때는 주가가 이만큼 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뭐 업계 우리 선배도 그렇지만 제일 주식을 못하는 분이 나는 좀 비싸게 주더라도 확실할 때 산다. 그건 상투입니다, 상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 불확실성 쪽에서 쭉 가는 거고 그게 확실히 졌다. 윤곽이 잡혔다.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고점 잡고 꺾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윤장님, 제임님. 제가 계속 조언드리지만 항상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다고 초전도처럼 황당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합리적인 분야라면 제 경험상 그렇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하루 종일 힘들 것 같아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기본적 요인이 일단은 환율 때문에 환율이 당장 뭐 분위기가 바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인데 이게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 수급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겠다. 응징을 보복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거였지만 이 중동 문제도 하루아침에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이 오늘 뭐 5장까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돌아설 만한 요인은 없다. 담담하게 그냥 당분간은 수급도 어렵고 조정받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철저히 초단타 위주로만 하시고요. 대신 이제 보실 거는 하지만 지금의 원래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뿌리가 아주 깊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 오히려 그 뿌리가 깊은 실적주, 업황이 아주 뿌리가 깊고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좋은 저점 매수 찬스가 되겠구나. 이번에 이 조정을 받고 다음 상승기는 내 초반에 딱 그런 종목을 골라가지고 한번 야무지게 수익을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힘든 하루인데요.
다들 힘내주시고, 그래도 제가 뭐 4월 초부터 유동성, 뭐 빠른 매매 강조드리기는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또 우리 애청자님, 경현이, 프로님, 시연님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제가 아주 뿌리 깊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요,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김경제TV였습니다.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